안녕하세요. 일부의 해설을 맡은 소프라노 김재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오늘 저희 연주에 찾아와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좀 이따 공연될 작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작곡가의 작품이 공연되는지는 아마 미리 알고 오셨을 거라고 짐작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작곡가와 오늘 연주될 작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공연을 하겠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바그너는 19세기 후반 독일 낭만주의 시대의 한 획을 확실히 그은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왜 제가 위대한 작곡가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우선 우리가 사랑하고 널리 알려진 독일의 가곡들은 대부분 낭만주의 시대에 탄생한 예술 가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쉽게도 오늘은 바그너의 가곡을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지만 이 바그너란 작곡가는 가곡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극으로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 낭만주의의 이제 중요 핵심 인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릴 텐데 혹시 오페라란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네, 대답이 너무 작은데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유명한 대부분의 오페라들은 이탈리아의 오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 많이 들어보신 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라트라비아타, 뭐 아이다, 라보엠, 토스카, 뭐 투란도트 등 뭐 이런 오페라들은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낭만주의 시대의 오페라는 거의 이탈리아가 집권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시기에 독일이란 나라에서 바그너가 이탈리아 오페라와 대적할 만한 극을 탄생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굳이 오페라가 아닌 음악극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오페라랑 음악극은 뭐가 많이 다를까요? 성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같은데 굳이 바그너가 이름을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둘은 거의 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페라는 이제 무대라는 공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종합 무대 예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종합 무대 예술이라는 거에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종합 무대 예술이요. 그래서 이제 오페라를 한 편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대가 필요합니다. 무대가 필요하고 대본, 작곡가, 가수, 의상 분장, 합창단, 그리고 뭐 무용단, 연기자 등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를 이제 문학적 요소, 뭐 미술적 요소, 뭐 음악적 요소, 건축적 요소 등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한 무대라는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고 오페라 한 편을 관람을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 무대 예술이라고 이제 오페라를 일컫습니다. 근데 이를 바그너는 음악극으로 칭하면서 부수적으로 총체적 종합 예술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종합 무대 예술이었어요. 근데 바그너는 총체적 종합 예술이라고 이제 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같은데 이름이 조금 틀리죠. 어순들이.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오페라나 극이나 음악극이나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디테일하게 논하자면 다른 점들도 많은데 그 큰 틀은 거의 같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오늘은 가곡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다음번에는 극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오셔서 극을 한번 감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그너란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그너는 인간적인 면모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무도덕주의자, 쾌락주의자. 그리고 바그너 자신도 심지어 노년에는 자신을 신격화시키게 합니다. 바그너의 열성팬 중에 엄청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바그너의 광팬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게르만 우월주의를 이제 세뇌시키기 위해서 바그너의 음악을 주로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조회 시간이나 이제 가스실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항상 그의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틀었어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이제 사람들은 바그너를 반유대주의자, 민족 우월주의자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이는 그냥 잘못된 사실이고요. 사실 그가 유대인을 썩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음악극인 파르지팔에는 이제 초연을 유대인 지휘자를 사용합니다.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의 첫 등장을 유대인 지휘자를 사용했다는 것만 봐도 그가 반유대주의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제 말해놓은 사실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바그너의 사랑은 어땠을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라고 저희가 이제 지었는데 그의 사랑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밑에 저희가 이제 금지된 사랑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금지된 사랑을 했어요. 그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 마틸데 베쟁동크와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연주될 연가곡의 이름은 베젠동크이고요. 총 5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곡은 이제부터 말씀드릴 마틸데 베젠동크의 시를 가서로 완성된 곡이고요. 파리의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일어난 드레스덴 혁명에서 바그너가 궁정 지휘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스위스 츄리히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망명 생활이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오랜 망명 생활로 이제 지쳐있던 그때 예술 애호가이자 이제 재력가인 오토 베쟁동크라는 사람을 만나요. 백작 우연히 알게 되고 그는 바그너에게 지낼 수 있는 집과 그리고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부인인 마틸데 베쟁동크와의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랜 망명 생활에서 오는 외로움은 바그너에게 이제 새로운 사랑의 열명을 주었고요.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틸데 베쟁동크와 이제 금지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마틸데 역시 예술의 조예가 매우 깊었던 여자였고요. 당대 최고의 예술가인 바그너가 그에게 구애를 하니까 그 손길을 이제 떨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의 사랑은 급속도로 깊어졌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서 이제 아마 더욱 애틋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고 바그너의 부인에게 이제 발각돼서 세상에 드러납니다. 바그너의 부인은 이제 바그너를 용서하지 못한 반면에 마틸데는 그의 남편에게 털어놓고 용서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용서를 한 오토 베쟁동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바그너도 대단해요. 바그너가 그러고 나서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1년 뒤에 계속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돈이 없자 오토 베쟁동크를 다시 찾아가서 나에게 후원을 해달라고. 근데 오토 베쟁동크가 자기의 부인하고 그렇게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쿨하게 이제 그를 후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바그너의 배포도 엄청 크고 이제 베젠동크의 아량 또한 되게 넓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은 비록 끝났지만 둘의 비극적 사랑을 빗대어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이제 음악극과 베젠동크 가곡이라는 명작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들의 사랑이 한창 무르익었을 무렵에 이제 바그너가 마틸데에게 헌정한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대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본을 읽고 감명받은 그녀가 오늘 발표할 5개의 시를 쓰게 되었는데 바그너는 이루지 못한 사랑의 집념이 바그너의 이제 이루지 못한 사랑의 집념하고 그리고 마틸데의 사랑의 시에 곡이 붙여져서 5개의 이제 명작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그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극을 창시했던 극의 창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독일에서. 근데 그래서 그는 이제 가곡을 몇 작품 안 남겼는데 이 베젠동크 가곡에 대해서 바그너는 자신의 일기에서 일찍이 이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쓴 일도 없거니와 나의 모든 작품 가운데서도 이 곡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름답고 뛰어난 작품이에요. 비록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불륜이라고 단정을 짓지만 베젠동크의 시와 이제 바그너의 음악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고 애절한지를 이제 음절 하나하나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음악을 들어보실 텐데요. 우선 베젠동크의 가곡 첫 번째
엔젤이라는 곡과 두 번째 곡 정지하라를 감상하실 거예요. 첫 곡 천사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묘사한 매우 아름다운 곡이고요. 두 번째 곡 정지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쇼펜하우어의 불교적 사상이 이제 윤회 사상이 있어요. 그 윤회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둘이 사랑을 나눌 때 했던 주 대화였고 마틸드는 바그너와 교감했던 사상을 시에 반영을 했고 바그너는 이를 음악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곡을 먼저 감상하겠습니다. Mein Herz in Sorge schwachtet vor
네, 5곡 중에서 이제 2곡을 먼저 감상하셨는데요. 앞서 바그너가 자신들의 절절한 사랑, 관습과 열정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는 감정을 빗댄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대본을 이제 마틸데에게 이제 헌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인지 베젠동크 가곡에는 바그너의 음악극,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분위기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습작이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짙게 배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두 부분의 피아노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이는 음악극 트리스탄과 이졸데 3막에 나오는 이제 전주곡이고요. 또 두 번째 들으신 곡 같은 거는 2막 2장 사랑의 이중창에 나오는데요. 이 분위기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들을 세 번째 곡과 다섯 번째 곡에서 이제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약간의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노래가 시작되기 전 전주를 자세히 들어봐 주세요. 우리가 이제 남은 세 곡을 감상할 텐데요. 3곡 온실에서는 온실의 나무를 바라보며 갇혀 있는 나무들의 이제 자신들의 처지를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곡에서는 사랑의 고통에 대해서 이제 토로하면서 이 고통이 오히려 사랑의 증거가 된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또한 두 곡에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은 윤회 사상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 5곡은 꿈이라는 곡인데요. 모든 사랑이 이제 한낱 꿈이라고 이제 꿈일 뿐이라고 탄식하는 노래로 바그너는 마틸데의 생일에 이 곡을 관현악으로 편성해서 편곡하여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바그너의 남은 세 곡을 지금부터 감상해 보시겠습니다.